네, 뉴스타팬이 준비한 10가지 소식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순위부터 공개합니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구협회 청문회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홍명보 전 감독, 또 정몽규 전 협회장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홍명보 증인, 축구협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는데 본인 감독 연봉 38억 맞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38억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훨씬 적습니까? 훨씬 적습니다. 제가 이거를 밝힐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위약금을 물게 돼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신데 밝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금액을 제한한 거는 축구협회인 건 맞습니까? 본인이 제한한 겁니까? 뭐 상호 협의하에 했습니다. 돈 더 달라고 뭐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금액이 바로 홍명보 감독님, 아까 연봉 얘기 잠깐 하셨는데 기존보다는 진전된 답변이었어요. 38억 원에 훨씬 못 미친다.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세전입니다. 세전에 38억에 훨씬 못 미친다. 네, 맞습니다. 네, 청문회 최대 쟁점은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특혜가 있었냐 뭐 이런 건데요. 고액 연봉도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연봉을 38억 원 정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본인이 직접 거기에는 훨씬 못 미친다 이런 답변을 하네요. 최동호 평론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액수는 못 밝힌다라고 하는데 왜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일단은 야구는 연봉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반대로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수도 그렇고요, 감독도 연봉 공개하지 않는 것이 거의 룰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느냐 하면은 제조업의 어떤 그 상품가와는 다르게 원가계산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포츠에서는 또 브랜드나 인기와 관련돼 가지고 이 고무줄 뛰듯이 이 연봉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는데 비슷한 레벨에 있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인기 또는 협상의 기술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오해나 또는 구단 또는 선수 입장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봉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38억 원은 북중미 월드컵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언론에서 추정치로 발표한 금액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최소한 38억 원, 홍명보 감독은 이 38억 원보다 훨씬 작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20억 원 이상은 될 것이라는 게 축구협회 안팎의 얘기이고요. 한 가지 일종의 홍명보 감독이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배경이 2002년 히딩크 감독 그리고 그 뒤에 2006년 끝나고 2010년에 허정무 감독이 국내 감독으로 월드컵 대표팀 맡아서 남아공에서 16강에 올라갔거든요. 그 이후로 국내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도 대표팀 감독 맡을 만한 수준이 됐다라고 해서 외국인 감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계속 분출됐었거든요. 또 한 가지 외국인 감독에 비해서 국내 감독이 너무 절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 외국인 감독이라 해서 무조건 연봉을 높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만들이 홍명보 감독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그때쯤에 강하게 안팎으로 축구협회에 압박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런 배경이 작용이 돼가지고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이전 국내 감독보다는 많은 연봉에 계약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이 선임이 되던 과정에 좀 불투명한 절차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었죠. 이른바 빵집 면접을 둘러싼 특혜 의혹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 축구협회 오래 계셨잖아요. 축협 전무이사도 하시고 축구협회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훤히 보고 계셨을 텐데 그런 빵집 앞에서 하는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감독을 선정할 때 특히 외국인 감독 선정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민들과 축구 팬들과 평생을 뛰어오신 축구 동료들 앞에 그때 절차적 무시와 행정 누락이 있었다라고 실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빵집 면담으로 세상에 연봉 20억이 넘는 국가대표 감독이 임명이 됐어요. 그게 특혜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불공정으로 감독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강희 위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사람입니다. 당시 전력 강화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나는 그냥 제안받고 수락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빵집에서 만났던 이게 면접이라고 볼 수 있을지 면담인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도요. 국민들이 불투명하다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보기엔 특혜는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게 뭐 해서는 안 되는 설명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우리나라 그 축구협회 관련된 규정에 국가대표 감독 뽑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명백하게 위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몽규 회장 그 재판에서 진 것도 그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홍명보 감독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의 말을 잘 들어보면 내가 국가대표 감독이 되는데 문제가 없었다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내 잘못이 아니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축구협회 잘못이지. 어쨌든 나는 국가대표 시켜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국가대표 하라고 해서 했다. 이 난 이야기 수락만 아니겠습니까?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진짜로 축구 인생 40년을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홍 감독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봉을 왜 못 밝힙니까? 저건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연봉 계약의 당사자는 축구협회하고 홍명보 감독일 거예요. 홍명보 감독이 의지가 있고 축구협회도 그래 둘 사이의 계약서에서 이거 오픈하면 안 된다는 계약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당사자가 합의하면요. 국민 앞에 연봉 홍명보가 얼마 받았는지 밝힐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왜 안 밝힙니까? 38억보다 한참 못 미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5억 정도 빠졌으면 한참 못 미치는 겁니까? 10억 못 미치면 한참 못 미치는 겁니까? 이 정도 사태가 됐으면 홍명보 감독은요 밝혀야 되고요. 축구협회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일이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임생 전 이사 같은데요. 이번에 불참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올 수 없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최동호 평론가님.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홍명보 전 감독 일방적인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고 물론 지난번 국감 때 뭐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임생 전 이사가 와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장이 사퇴하고 난 뒤에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는 지난해 그 국정 현안 질문에서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아가지고 내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전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전권을 회장이 부여할 근거도 없고요. 그 당시에 그 기술총괄 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자격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기술총괄 이사 자격으로 홍명보 감독을 만나서 문제가 되는 빵집 면접을 통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홍명보 전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추천을 해서 선임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몽규 전 회장이나 예.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의 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거의 뭐 구체적인 정황은 이미 드러났다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지금 본인은 불출석 사유로 캄보디아 그러니까 해외 취업이 됐기 때문에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캄보디아까지 굳이 가가지고 대한민국 대표팀을 지내고 대한민국 수원 삼성을 지낸 이 경기인 출신이 캄보디아까지 굳이 가가지고 감독도 아니고 기술 이사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뭐 굳이 간 이유는 뭐 청문회 회피인 것이 거의 명백해 보이는데 네. 이렇게 이 자리를 피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한다라고 보거든요. 예.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더욱더 뭐 비겁하다는 이미지와 함께 공궁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홍명보 전 감독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도 제기됐었는데요. 홍 전 감독 오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보면 관련 증빙자료, 업무 추진비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을 통해서 바로 좀 제출해주면 좋겠고요. 축구협회도 저희가 계속 요구했는데 답변을 안 해서요.
코치가 가까이 살았고 그래서 사적으로 쓴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침을 보면요. 지침은 왜 만듭니까? 지침을 지키지 않으려면. 증인 홍명보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이럴 때도 쓰셨어요. 근데 그런 거가 옳지 않잖아요. 의원님, 제가 아까 좀 오해를 했는데요. 제가 협회에 있는 법인카드를 쓴 내역은 제가 없었는데 제가 그동안 같은 장소에 쓴 제 내역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를 제가 아까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좀 이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뭔가 소명을 할 것처럼 했는데 직전까지 자료는 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근데 뭐 법인카드, 협회의 법인카드 내역은 없는데 내가 사용한 내역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갔는데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제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확인하지 않은 거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법인카드가 또 있는 거하고 협회 거 법인카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얘기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예를 들면 업무 추진비로 감독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카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협회에서 지급한 뭐 협회에 소속돼 있는 카드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분리해서 얘기한 걸 보면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홍명보 감독이 해명하고 있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예. 말이냐면 자기 집 주변 뭐 소위 이제 분당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외국인 코치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때 아침에 식사도 하고 뭐 또 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축구협회 안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휴무일, 그러니까 휴무일에는 사용 못하게 돼 있고요. 예. 밤 11시부터 아침 7시 그리고 자택 근처 이렇게 있는 곳에서는 사용을 극히 제한합니다. 그런데 주로 거기서 많이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괜찮다. 내가 코치하고 먹었으니까 괜찮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코치하고 먹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키는 게 맞는데 그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도 내가 외국인 코치와 함께 식사하고 같이 뭐 뭘 사 먹고 이랬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원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든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